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이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격하는 이력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합격하는 이력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이력서와 합격하지 않는 이력서를 면접관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심지어는 30초 이내에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합격하는 이력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어서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서에 대한 판단은 순식간에 끝납니다. 심지어 말씀드린 것처럼 30초 내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평균 1분 미만이 걸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하는 이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서는 채용회사에 나를 설득하는 제안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력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력서를 자기 자신의 이력을 기록하는 바이오그래피가 아닙니다. 이력서는 입찰에 제안하는 입찰 제안서와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합격하는 이력서가 되기 위해서는 첫 페이지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페이지, 이력서 첫 페이지에는 인적사항, 그리고 핵심 직무 역량,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봉 정보를 간략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첫 페이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핵심 직무 역량, 채용회사에서 원하는 직무 기술서에 맞는 본인이 핵심 직무를 보유하고 있다는 핵심 직무 역량을 간략하면서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핵심 직무 역량을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직무 역량을 어떻게 작성하느냐는 결국은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직무 역량은 면접관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력서 첫 페이지의 최상단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력서의 핵심 직무 역량은 개인 인적사항 바로 아래에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핵심 직무 역량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핵심 직무 역량은 채용회사에서 원하는 직무 기술서, job description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또는 필수 요구사항, 강점과 일치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력서는 나만의 이력을 기록하는 자기중심적인 기록이 아니라 채용회사에서 원하는, 채용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을 본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력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채용회사에서 요구하는 직무기술서에서 나오는 키워드와 자기의 핵심 역량과 일치되게 작성을 해줘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력서는 경력 기술을 할 때는 항상 최신 경력 순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상세 경력 부분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경력을 작성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성과 중심으로 이력서는 꼭 작성을 해야 되고요.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작성을 할 때 어떤 분은 이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한 직장과 직장 사이에 공백기가 있음으로써 이력서가 아주 깔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잘 방어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직 사유를 면접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서류 전형을 검토한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이직 사유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이직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과 직장 사이에 공백기가 있을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백기가 있는 경우는 면접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백기가 있을 때 이 부분을 잘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직이 많을 경우에는 메뚜기처럼 자주 옮겨 다니는 안정감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직 횟수가 많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성을 들여서 이력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력서 작성에서는 가능하면 학력을 가진 게 좋겠죠. 그리고 전공도 필요한, 회사에서 요구하는 전공과 매칭이 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무 연관성입니다. 채용회사하고 하는 직무와 내가 해왔던 경력과의 연관성이 얼마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비전공자라 할지라도
이 직무와 연관성의 관점에서 이력서를 작성하면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상당 부분 어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력서에는 연봉 정보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연봉 정보를 작성할 때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숫자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봉을 작성할 때는 본인이 받고 있는 기본급, 기본연봉, 계약연봉과 그리고 변동급인 성과급, 또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현금성 복리후생, 기타 복리후생을 세분화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희망연봉을 작성할 때도 고정급여에 해당하는 기준연봉과 그리고 성과급에 해당하는 희망연봉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마다 성과급 체계가 다르고 또한 복리후생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희망연봉을 작성하고 나중에 최종 합격이 됐을 때 결국은 총연봉,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금성 환산할 수 있는 자기가 제공받는 급여의 총 항목과 희망연봉의 총 항목으로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약연봉, 기준연봉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준연봉만 가지고 비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급여, 실제적으로 원천 진수 이용수 중에 찍힐 수 있는 그 급여 중심으로 비교를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현금성 복리후생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력서를 작성할 때 있어서는 심사관, 면접관은 이력서를 볼 때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독성이 있게 작성하는 이력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력서는 항상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명확하게 성과 중심으로 이력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역량, 핵심 직무 역량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핵심 직무 역량은 꼭 필요한 부분은 간결하게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이라이트 중심으로 작성하고 참여한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도 객관적으로 성과 중심으로 또한 자기의 역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격하는 이력서가 되기 위해서는 첫 페이지 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직무 역량이 인적사항 바로 밑에 최상단에 배치가 되어 있는가, 이 이력서의 작성자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력서의 첫 페이지에 가장 상단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장점이 직무 기술서와 맞게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경력은 최신순으로 정리를 하고 이직 사유와 공백기가 있을 때는 충분히 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봉 정보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 잘 쓴 이력서는 면접 분위기에서 면접관을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인재라는 첫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력서 한 장이 결국은 면접의 분위기를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합격하는 이력서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력서의 구체적인 항목별로 구체적인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